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과 베트남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일정 등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북한이 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돈 세탁, 테러 자금 지원국으로 북한과 이란 등 23개국을 잠정적으로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EU는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5.18 망언과 관련해 김진태 의원 등 3명에 대한 징계를 오늘 다시 논의합니다. 만약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 결정을 한다면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술래 의원은 후보 자격을 잃게 됩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의원의 배우자 31명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클럽 대표를 비공개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버닝썬 측은 마약 투약과 경찰 유착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곧 강제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8도 등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 춥겠지만 낮에는 최고 8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오늘 낮까지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경북 동해안과 산지에도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지난 1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중인 판빈민 베트남 외교장관이 리수용, 리용호 등 북한의 최고위급 외교 인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북한은 이르면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국빈 방문과 함께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보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판빈민 베트남 외교장관과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이 회담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특히 김일성 주석과 호찌민 베트남 주석의 인연을 강조하며 친선관계 확대 방안과 국제 문제에 대해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주목할 점은 견해 일치라는 표현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과 경호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앞서 민 장관은 의 전장을 대동해 지난 12일부터 평양에 머물며 김 위원장 국빈 방문을 조율해왔고 베트남 정부는 별도로 유엔에 북한 대표단의 방문을 위한 제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르면 민 장관의 방북 일정이 끝나는 오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과 함께 국빈 방문 성사 소식을 깜짝 보도할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문희상 의장 등 국회 대표단 면전에서 북한에 대한 회의론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를 만나 환담을 나눴습니다. Thank you for your friendship and your cooperation, the cooperation we share in having global security. 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북한 비핵화가 화두에 오르자 시종 회의론을 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비무장화인데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북한이 비핵화를 내걸었지만 결국 한미 군사훈련 폐지와 주한미군 감축으로 남한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펠로시 의장의 생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해 정상회담은 김정은에 대한 선물에 불과했으며 지금은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업무마다 반대하며 부딪히는 인물. 하지만 이번 발언은
펠로시 개인이 아닌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미 조야의 전반적인 인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북한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국으로 잠정 지정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들 나라가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을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U는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정하게 됩니다. 어제 광주에서 5.18 민주화 항쟁 단체 소속 200여 명이 집단 상경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와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해서 5.18 왜곡 발언을 한 새 의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한국당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단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동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집결합니다.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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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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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가족과 피해자, 광주 시민을 2번 죽이는 범죄 행위이다. 앞서 국회를 방문한 5.18 단체 측은 한국당 지도부를 만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40년 동안 가족들을 잃고 특히 자식들을 잃고 계신 어머님들께서 지금까지 단 한 시간도 1초도 편안하게 세월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세 사람의 망언은 다시 이런 분들에게 칼을 꼽는 행위입니다. 특히 한국당 지도부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새 의원의 제명과 출당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구들을 우리가 100% 원하는 방향으로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떤 의원 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틀림없이 그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사당은 5.18 망언 단죄를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5.18 민주화 항쟁을 왜곡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민주당은 이미 허위로 판명된 5.18 북한군 개입 여부를 진상규명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한국당도 법안 통과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김진태 의원의 징계를 반대하는 단체들도 함께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장소까지 바꿔가며 비공개 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 다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기로 했던 여의도의 한 건물 앞에서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윤리위가 5.18 공청회 관련 논란을 빚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고 회의장 건물까지 와서 집회를 연 겁니다. 윤리위 죄송! 당장 취소하라!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5.18은 북한의 역사지 남한 광주의 역사가 아닙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국회 안 잔디밭까지 진입해 드러눕기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시위대의 장소가 노출되자 당 윤리위는 다른 장소로 옮겨 비공개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늘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오늘 오전 윤리위의 결정이 내려진 뒤 회의를 소집해 세 사람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이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 발표 때까지 윤리위에 회부될 수 없다는 당 규정을 근거로 윤리위의 징계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거론해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MBN이 미국 정보기관의 미공개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문서에는 광주 항쟁 당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나 움직임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N 취재진이 입수한 1980년 6월 18일 미국 정보당국의 회의 문서입니다. 5월 광주 민주화운동 전후의 남북한 상황을 평가하며 북한군은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아 왔다고 설명합니다. 또 북한 군부대는 평년 이맘때에 농경에 배치됐다며 만일의 전시사태에 잘 대비하고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이 같은 분석은 지금까지 국내에 공개됐던 다른 CIA 문서와도 일치합니다. 1980년 6월 5일자 CIA 문서에는 평양은 현재까지 이성적으로 움직였다며 북한의 위협적인 움직임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보당국 문건뿐만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가 재확인한 성명서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교수협의회가 5.18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청해 작성된 건데 북한의 공격 의도로 보이는 정보가 없고 전국 계엄령과 폭압 등을 정당화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특히 1980년 6월 4일 글라이스틴 주한미국 대사가 북한 침투군에 쓸 특수부대를 남한 사람들에게 썼다고 지탄한 대목도 눈에 띕니다. 오히려 북한이 5.18 항쟁을 활용하려 하거나 상황을 오판할 위험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들어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1980년대 부시 행정부가 작성한 광주백서는 물론 여러 미국 정보기관의 문건에 담겨있는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MBN이 단독 보도한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의 국회 특혜 출입 논란이 온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의혹이 추가됐는데요. 기업체 대관 업무 직원인 아들 양모 씨가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한 것은 물론 박순자 의원실을 개인 사무 공간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이동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입법보조원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제집 드나들듯 드나든 박순자 한국당 의원의 아들 양모 씨. 이번엔 양 씨가 어머니인 박순자 의원실을 개인 업무 공간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순자 의원실에서 일했던 복수의 보좌진들은 양 씨가 의원실을 찾아와 자신의 사무를 처리했다며 보좌진 책상에 앉아 업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박순자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아 국회 본청으로 업무 공간을 옮기자 양 씨가 의원회관에 있는 어머니의 빈 의원실을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박순자 의원실은 이처럼 문이 굳게 잠겨 있고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국회 본청으로 사무실을 옮겨갔기 때문인데요. 양 씨는 발급받은 출입증으로 비워진 이곳 사무실을 자유롭게 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 보좌진들은 양 씨의 입법보조원 출입증으론 잠긴 의원실 문을 열고 출입할 수 없지만 양 씨가 출입 권한을 높이는 조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순자 의원은 빈 의원실에 아들이 혼자 들어가거나 출입 권한을 높인 적은 없지만 의원실 소파에서 개인 사무를 본 것은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또 비서 직원이 있었고 거기에 혼자 있은 적은 없고 또 높여주는 단계도 이거 알아봐도 없습니다. 1급 국가보안시설인 국회 출입 절차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법보조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 배우자 31명이 배우자라는 이유로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회 출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방문 상대와 목적을 밝히고 소지품 검사와 신분증 제출까지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국회. 하지만 국회의원 배우자는 예외였습니다. MBN 취재 결과 배우자 31명이 국회를 24시간 드나들 수 있는 출입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규에 있는 거고요. 노원 배우자 출입증은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 내규를 보면 국회의원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국회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셈입니다. 국회 안 운동시설이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일부 의원의 배우자들은 의원실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원실 내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직접 보거나 사무기기 집기류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하는 등 의원실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3년 전 이미 국회의원 배우자의 특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 좀 사소해 보이는 하나하나의 어떤 특권까지도 결국에는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정한다는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입법보조원에 이어 배우자 출입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국회 출입과 관련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 초에 7, 8개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 중진인 박영선, 우상호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나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3월 초쯤 7명 이상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사실상 교체가 확정됐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상입니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출마가 예상되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교체가 유력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후임 자리에는 대부분 관료 출신이 발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역 의원 중에선 박영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청와대는 4선의 박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3선인 우 의원은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염두에 두고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박 의원은 입각설은 개각 때마다 나온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고 우 의원은 입각 보도 이후 휴대전화기를 꺼놓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시기와 관련해 2월에 없다는 지난번 발표에서 변동이 없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4월 전에는 내각 개편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집단 성폭행과 마약 투약 등의 의혹에 휩싸인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대표가 어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버닝썬과 경찰 사이에 유착설까지 제기되는 만큼 의혹을 밝히기 위해 조만간 강제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클럽 내 마약 투약과 경찰관과의 유착 등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어제 클럽 대표 이모 씨와 영업사장 한모 씨를 불러 8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클럽 내 성폭행 의혹 등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이 씨 등을 상대로 클럽의 설립 경위, 운영 체계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버닝썬 내 마약 투약 의혹 등 조사할 내용이 남아있어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특히 버닝썬의 모든 회계장부와 통신, 계좌 기록을 압수해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클럽 관계자와 담당 경찰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거나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또 지난해 2월 문을 연 버닝썬과 관련된 112 신고 내용을 모두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사 인력을 꾸려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버닝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매도자에게는 싸게, 매수자에게는 비싸게 매매가를 부르는 이른바 업다운 계약서를 만들어서 5억 원대의 차액을 챙겨온 공인중개업자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 현직 경찰과 TV 출연으로 유명세를 탄 부동산 전문가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공사를 앞두고 2주가 한창인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이곳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각기 다른 매매가를 고지한 뒤 그 차액을 챙겨온 공인중개업자 최모 씨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최 씨는 매매가를 매도자에게는 1억 2천만 원으로 매수자에게는 1억 7천만 원으로 달리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최 씨는 매도자에게 5천만 원이 더 입금됐으니 돌려달라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긴 겁니다. 최 씨가 지난 2013년부터 14차례에 걸쳐 이런 식으로 챙긴 돈은 5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최 씨가 오랫동안 여기서 중개 계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 조합에 감사했기 때문에 기 매도인들은 최 씨를 많이 믿었던. 사기극에는 현직 경찰도 개입돼 있었습니다. 최 씨는 매수자가 매도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친분이 있던 현직 경찰 남호 경위의 전화번호를 매도인의 연락처라고 속였습니다.
나경위는 전화가 오면 실제 매도인인 척했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최 씨의 거래가 석연치 않아 해명을 요구한 재개발 조합장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생선의 칼을 들고 온 거예요. 신문지에 싸가지고.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조합장 나오라고. 또 TV로 이름을 알린 부동산 전문가 윤모 씨는 최 씨에게 대가를 받고 매수자들을 연결시켜줬습니다. 검찰은 구속 상태의 최 씨와 윤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나경위를 횡령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시골 마을에 사는 노인들의 통장을 훔쳐서 돈을 인출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잊어버릴까봐 비밀번호를 통장에 적어둔 게 화근이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현금 인출기로 다가갑니다. 태연하게 비밀번호를 누르더니 2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을 인출합니다. 돈을 지게 된 기쁨도 잠시, 이 남성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 남성은 시골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틀면서 그 안에 있던 통장까지 훔쳐 돈을 찾았습니다. 저희 마을은 산골 동네고 이 차량 통행이라든가 이렇게 거의 드물었기 때문에 항상 뭐 집에 와서는 항상 차 잠그고 그러지는 않아요.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도 농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이 차량 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든지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해 둔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도 여의치 않으면 전화번호 뒷자리나 차량 번호를 활용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런 수법으로 20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상습절도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1심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혀가 꼬일 정도로 만취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는데요. 양형 기준보다는 높지만 윤 씨의 아버지는 숨진 아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윤창호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술을 마셔 자제력이 부족했다고 하기에는 위반 정도가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딴짓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가해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혀가 꼬인 채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초과한 판결이지만 유족들은 국민적 법감정에 못 미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엄중한 판결이 나왔다면 부르러서 조금 애한테 좀 면목이 있었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고인데 가해자만 배려해주는 법정이 아니었는가. 앞서 검찰은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8년 구형을 취소하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직후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내비쳤고 변호인 측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새해 들면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더니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고작 19,000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고 실업자 수는 122만 명으로 19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는 2,623만 2천 명.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불과 19,000명이 늘어난 건데 지난해 8월 고용 쇼크로 불린 3,000명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습니다. 반면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0만 명 넘게 증가하며 122만 4천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1월 기준 19년 만에 최대치로 실업률 역시 4.5%로 높아졌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22만 명이나 증가했지만 일자리는 거의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이 13만 9천 명으로
그 주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실업자의 이번 달 증가는 50대 이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특히 실업의 충격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 받은 소규모 식당과 술집 등 임시 근로자에게 더 컸습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 임대 서비스업 등 이른바 3대 최저임금 관련 업종의 일자리는 18만 개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일할 능력은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일하지 않은 인구도 214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일자리도 줄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늘고 있는데 정부는 또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수출 버팀목 반도체의 업황부진은 결국 고용 상황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7만 명 줄었습니다. 양질로 꼽히는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30세에서 59세의 고용률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반면 세금 주도형 일자리는 크게 늘었습니다.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17만 9천 명 늘었고 최근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집중되는 농림어업 분야에서도 10만 명 넘게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고용 참사 비판에 정부는 또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초에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 규모가 2만 3천 명이었습니다만 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2천 명 이상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경제활력 저하가 고용부진의 근본 원인이란 점에서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입니다. 정책적인 자금 지원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제 샌드박스나 수소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민간 경제활력 제고 대책도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해 고용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자신의 일왕 사과 발언으로 일본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해법은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본 정부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왕이 위안부 문제를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신의 평소 지론이며 10년 전부터 이야기해왔던 겁니다. 또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가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진정 어린 사과예요. 문 의장은 지난 8일 보도된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왕이 위안부 문제를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고노다로 일 외무상을 시작으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그리고 아베 총리까지 합세해 문 의장 발언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또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문 의장의 사죄와 발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これは驚い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甚だしく不適切な内容を含む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 일각에선 일본 측의 과도한 대응의 배경에는 아베 내각이 이번 사안을 국내 여론 대책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지난해 말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20대 한국 청년이 미국 병원에서 사경을 해먹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혼수 상태에 빠졌던 청년이 40여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는데 이번 달 20일쯤 국내로 이송됩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미국 그랜드 캐년의 한 절벽에서 사고를 당한 박모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몇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박 씨가 40여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설 연휴에서는 생체 반응을 보이는 단계였고 오늘 아침에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식사가 나오면 앉혀가지고 포크도 이제 손에 주면 손을 꽉 좀 쥐는 모양의 포크 자체를 입까지 겨우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거. 미국 병원 측 요청에 따라 박 군의 모교 측은 전문 간호 인력을 파견해 오는 20일쯤 국내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그에게 병원비 때문에
국내로 이송할 수 없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도 일었는데 이 문제도 해결됐다고 학교 측은 전했습니다.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국가가 지불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박군의 모교 측은 대학 차원에서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데 현재까지 2천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호입니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 회사에 60일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는 전국으로 처음으로 내려진 조치인데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 회사의 운행을 정지했습니다. 254개 택시 회사 중 1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위반 차량은 모두 365대. 여기에 2배를 곱한 730대는 60일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승차 거부로 택시 회사를 징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택시 기사들에게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뜻밖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건 아직 못 들어봤는데. 아직은 못 들어봤어, 나는. 택시 업계는 볼멘 소리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과하다. 이게 지나치다. 아직까지는 100% 전달이 안 됐어요.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택시업계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만큼 승차 거부 징계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달부터 8월까지 격월마다 180대가량의 운행이 정지됩니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감차에 이어 사업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1월 25개 자치구로부터 단속 권한 전체를 환수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이들 5명 중 1명은 스마트폰 과의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혹시 아이가 스마트폰 때문에 심리적, 신체적 불안감을 느끼거나 사용 시간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스마트폰 과의존을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소파에 엎드려 능숙하게 태블릿 PC를 다루는 만 4세 남자아이. 진지한 얼굴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거 하는 게 재밌어? 아니면은 로봇 갖고 노는 게 재밌어? 보호자를 통해 아이의 스마트폰 과의존도를 진단해봤습니다. 이용 중인 스마트폰을 빼앗지 않아도 스스로 그만둔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가지고 노는지 등 점수를 매긴 결과는 27점, 잠재적 위험군에 해당했습니다. 놀랐어요. 전혀 저는 그렇게 많이 틀어주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이제 같이 놀아주거나 이럴 때는 안 틀어주는데 둘째를 이제 케어하거나 아니면은 그럴 때는 좀 틀어주는 편이에요. 만 12세 이하 아이들 5명의 1명은 이처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데 유아용 스마트폰 콘텐츠 확산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집중력을 해치고 더 큰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하는 팝콘 브레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우울, 불안과 공격성 수준이 높고 과몰입 정도가 높을수록 과잉 행동, 그다음에 부주의한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스마트폰 과의존을 막기 위해 만 2세 전에는 가급적 스마트폰 노출을 자제하고 아이는 물론 보호자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오늘은 밸런타인데이입니다. 요즘엔 연인뿐 아니라 학교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 간에도 초콜릿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 마음을 전하는 의미라지만 내용물보다는 포장값이 서너 배라니 거품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거리에 진열된 초콜릿, 바구니에 꽃다발까지 각양각색입니다.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특별하게 포장된 초콜릿은 비싼 건 3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포장지는 진짜 화려해서 닦아봤는데 초콜릿 막 3개 들어있고 막 이럴 때는 좀 이게 포장지 값인가 무슨 값인가 약간 의문이 드는 정도? 시중에서 판매하는 2만 원짜리 초콜릿 꽃다발을 구입해봤습니다. 실제 들어간 초콜릿은 6개. 그냥 구입하면 3,600원 정도 가격인데 조합꽃과 포장값으로 무려 16,400원이나 더해졌습니다. 이 비용이 초콜릿 값의 4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입니다.
18,000원짜리 바구니에는 초콜릿과 수입 과자가 들어있는데 내용물은 대략 10,000원을 조금 넘지만 대부분 1+1 세일을 했던 품목입니다. 대학에서나 아니면은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좀 있긴 한데 친구들한테 돌리는 거는 최대한 가성비로 하고. 한 설문조사에선 동료에게 초콜릿을 선물한다고 답한 직장인이 56%. 이처럼 지인끼리 가볍게 주고받는 이른바 의리 초콜릿이 유행이지만 그러기엔 비싼 가격이 너무 부담입니다. 과대 포장으로 인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가격 인상이라든지 자원 낭비, 환경 오염 등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년 기념일마다 등장하는 데이 마케팅. 지나친 뻥튀기 상술 때문에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기분마저 망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여성 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 임신 중절 수술 실태 조사 결과를 오늘 오전 발표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낙태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것은 지난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열립니다. 양측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까지인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호랑이는 애완동물이 아니란 사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설마 했는데 여기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얼마 전 미 텍사스의 버려진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그곳에 가두고 키우고 있었던 건데요. 심지어 이곳에 몰래 대마초를 피우러 간 남성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환각을 본 줄 알았다는데요. 그 정도로 황당하긴 하네요. 여기 곤충을 총망라한 박물관이 있는데요. 언젠간 곤충을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수천 마리의 곤충이 전시된 이곳은 영국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생소한 것들도 정말 많은데요. 곤충은 포유류보다 무려 8배나 빨리 멸종하고 있다네요. 농작물에 뿌려지는 농약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데요. 모두에게 이로운 방법은 없는 걸까요? 분야를 막론하고 맹활약 중인 드론. 하지만 충격에 취약한 게 단점이었는데요. 여기 기발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한 드론이 있습니다.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드론. 하지만 모형으로 된 나무와 부딪히자 그대로 추락하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 연구팀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드론의 둘레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쿠션을 붙였는데요. 종이를 접어 만들어 무게도 최소화했다네요. 참 기발한 아이디어죠?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춥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5.7도로 어제와 같은데요. 한파특보가 내려진 중국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4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고요. 내일은 비교적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과 비는 오전까지 내리다가 그치겠는데요. 강원 중남부 동해안은 1에서 3cm, 강원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2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가득 껴있고 동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지만 전남과 부산, 대구와 울산은 오전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5.7도, 춘천이 영하 7.3도, 청주 영하 3.7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4도, 대전이 7도, 광주 9도, 대구와 창원이 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